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 있으신가요? 60대, 70대인데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나이는 젊은데도 벌써 꼰대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의 75년 종단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2세의 김할머니는 동네 카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손님이세요. 20대 바리스타들이 할머니 오시는 날만 기다린대요. 왜일까요? 할머니는 매번 새로운 커피에 도전하시고 젊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대단해. 나도 배울 게 많아라고 늘 말씀하시죠. 반면에 45세인 박 과장님은 회사에서 깊이 대상 1호예요. 왜냐하면 늘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해서. 요즘 것들은 끈기가 없어로 끝나는 대화 패턴을 반복하시거든요. 나이는 훨씬 젊지만 이미 늙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나이 들어도 매력 있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 끝없는 호기심. 나이 들어도 매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죽을 때까지 배우려는 호기심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든 그건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세요. MIT 에이징 랩의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를 가진 노인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 20대, 30대 젊은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뇌 활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뇌가 젊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이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젊게 만든다는 과학적 증거인 거죠. 제가 아는 68세 유튜버 할아버지가 계세요. 은퇴 후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구독자가 벌써 50만 명이 넘었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재밌어. 매일 댓글에서 새로운 걸 배워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구독자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얘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느껴져요 라고 하더군요. 반대로 호기심을 잃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 해봐서 알아, 뭘 새삼스럽게, 그런 건 관심 없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10분도 안 돼서 지루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미 늙은 영혼이 된 거예요. 호기심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둘째,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셋째, 그건 이미 알아라는 말 대신 더 자세히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나이 60에 피아노를 배우든 70에 요가를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특징, 유연한 사고.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인정하는 유연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기 쉬운데 매력적인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스탠퍼드 심리학과의 연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켰는데요. 가장 호감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라는 말을 자주 한 사람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 중 65%가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CEO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인데도 여전히 현역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이분의 특징은 막내 직원의 의견도 진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젊은 친구들이 보는 세상이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 CEO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화할 때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긍정한 다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내 말도 맞아. 그런데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요. 이런 대화법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합니다. 반면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내가 더 잘 알아. 경험해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야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피하게 되고 점점 외로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유연성을 기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반대 의견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둘째,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 보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다른 길로 출근하거나 안 먹던 음식을 먹어보는 것처럼요. 작은 변화가 사고의 유연성을 키워줍니다. 세 번째 특징, 감사하는 마음. 세 번째 특징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게 왜 매력과 연결될까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UC 버클리의 감사연구소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평균적으로 3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왜일까요? 감사는 전염성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긍정적이 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제가 만난 82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시는데 그 내용이 특별해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해. 아침에 마신 물 한 잔이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버스 기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해줘서 기분이 좋았어. 이런 식이에요. 이 할머니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할머니와 있으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불평 대신 감사를 먼저 표현한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담비겠네라고 하고 길이 막혀도 라디오 들을 시간이 생겼네라고 생각하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듭니다. 반대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요즘 것들은 감사할 줄 몰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더 힘들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이런 말만 반복하죠.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감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둘째, 만나는 사람마다 한 가지씩 칭찬해 보세요. 셋째,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세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요. 넷째,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매일 먹는 밥, 숨쉬는 공기, 걸을 수 있는 다리까지도요. 네 번째 특징, 자기 관리. 네 번째 특징은 꾸준한 자기 관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 관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취미, 관계, 정신적 성장까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가꾸는 거죠. 일본의 100세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사람들의 90%가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87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92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들의 공통된 말은 나이는 숫자일 뿐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였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을 가세요. 특별한 건 매달 데이트 데이를 정해서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전시회를 가신대요.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늙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부를 보는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달라요. 나이와 상관없이 생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치죠. 이런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반면 자기 관리를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다 그래라는 말을 자주 해요. 스스로를 한계 짓고 그 한계 안에 갇혀 살죠. 이런 태도는 실제로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는다는 거죠. 자기 관리를 시작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30분씩 운동하세요.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외모에 신경 쓰세요.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모습은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진짜예요. 다섯 번째 특징, 긍정적 에너지. 다섯 번째 특징은 주변을 밝게 만드는 긍정적 에너지입니다. 나이 들어도 매력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긍정적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실제로 전염되는 거죠. 제가 만난 65세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택시를 타면 모든 승객이 웃으며 내린대요.
비결이 뭘까요? 손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실 것 같은데요? 로 대화를 시작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대요. 제 택시 타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지시면 그게 제 행복이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단골 손님들이 일부러 이분 택시를 기다린다고 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를 먼저 생각하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함께 있고 싶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알아요. 시기나 질투 대신 정말 잘 됐네. 어떻게 그렇게 했어? 라고 묻죠. 이런 태도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긍정적 에너지를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부정적인 뉴스보다 긍정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접하세요. 넷째, 하루에 3번 이상 크게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섯째,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특징. 여섯 번째 특징은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나이 들어도 매력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잘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죠. MIT의 대화 분석 연구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했더니 듣기와 말하기 비율이 7대 3이었다고 해요. 반면 매력 없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2대 8로 자기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죠.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같은 질문을 자주 해요.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이런 작은 제스처가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도 매력 있는 사람들은 받기보다 주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이건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관심, 지혜, 경험을 나누는 거죠.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3% 낮았다고 해요. 베푸는 행위 자체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78세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라고 하시죠.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이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기뻐라는 마음으로 베풀죠. 이런 순수한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 곁에 모이게 만듭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나이 들어도 매력 있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첫째, 끝없는 호기심. 둘째, 유연한 사고. 셋째, 감사하는 마음. 넷째, 꾸준한 자기 관리. 다섯째, 긍정적 에너지. 여섯째, 경청하는 능력. 일곱째, 베푸는 마음.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특징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85세의 세상을 떠난 저의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계셨어요. 죽는 날까지 배워야지. 그래야 재미있잖아라고 하셨죠.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모두가 할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울고 웃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매력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진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늙는 거고,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 정말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오늘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해보세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50년 후 여러분이 100살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한, 모두에게 사랑받는 멋진 어르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억하세요. 매력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매력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보물이 있으니까요. 그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고 따뜻함으로 나눈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